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껏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나랑 너무 멀리 있었던 영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초과정을 잘 떼면 문법도, 독해도, 어휘도, 생활영어도 잘 떨어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수업에 집중하시고 잘 복습하고 숙제 있으면 숙제 잘 예습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기초과정을 통해서 떼는 과정은 무엇이다? 문장! 그죠? 영어 문장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렇게 산발적인 단어,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에는 눈, 코, 입처럼 구성 성분이 있다. 그 구성 성분 다시 해봅시다. 시작. 주, 동, 목, 보의 수식어인 누가 들어가는 것이다. 형부가 곳곳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장 구성 성분 각각에 내가 의미가 통하도록 규칙을 가지고 분류된 단어를 쑤셔 넣었다. 그 분류된 단어의 이름이 무엇이다? 품사.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각 영역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품사는 구품사. 순서들을 외워 갖고 오시라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명사, 동사, 수식어인 형용사, 부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연결 접속하는 전치사, 접속사, 명사 앞에 사는 한정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필기를 17페이지 옆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편집상 그림이 들어갈 때 페이지 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17페이지 옆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명사라고 했을 때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수험생한테 명사라 하면 문법에서는 수인치가 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문장을 분석할 때는 명사의 의미는 문장 안에 쏙 들어갔을 때가 의미가 있다. 즉 명사라 하면 누구 자리에 쏙 들어간다? 그렇죠. 주, 목, 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인 거예요. 원래 명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는 give me some water 했을 때랑 I water the plant 했을 때랑 명사, 동사 이렇게 품사가 바뀐다 그랬죠. 품사는 문장에서의 위치와 기능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명사의 의미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처럼 명사의 의미는 늘상 머리 위에 주동, 목보, 형부인 거예요. 누구 자리에 볼록 들어가요?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필기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라는 품사는 구성성분. 여기다가 써볼게요. 문장의 구성성분. 어느 자리에 볼록 들어갑니까? 그렇죠. 동사 자리에 볼록 들어가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수식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식어, 형용사, 부사의 수식어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우리 형용사는 pretty, 설현. 누구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설현 is pretty. 어느 자리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죠. 보어 자리에 들어가요. 이게 안 돼서 문법이가 10점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돼서 문장 차원에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잘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사를 수식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명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누구 자리에 들어가요? 명사는 주목보. 짧으면 한 단어면 앞에, 길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위치는 주, 목, 보, 앞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즉 우리가 전치사는 지난 시간에 누구와 누구를 연결한다 그랬죠? 그렇죠. 명사와 명사를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 개념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목적어라는 것을 반드시 받는 목적어에 대한 개념도 다시 잡아드릴게요. 목적어가 없으면 깨꼬닥하는 품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은 동사 중에서 타동사, 전치사. 전치사 그냥 in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 없어요. in 안에 이러면 안 되시고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 품사는 명사 나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 앞뒤가 누구의 위치? 형용사의 위치가 되는 것이다.
조금씩 어려워져요. 잘 필기해 놓으시고 반복해서 나오니까 같이 만들어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보호 자리를 하면 우리 보호가 들어가는 건 1, 2, 3, 4, 5 중에 누가 보호가 들어갔죠? 그렇죠. 이 형식의 주격 보호, 그죠? 그 다음에 몇 형식?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사라 하면 부사의 역할은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요. 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다 들어가요. 그래서 부사의 이름은 부사 쉐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후 다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 자리? 그렇죠.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가요. 그럼 조동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 can swim 하면 스윙을 할 수 있어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동사의 의미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조동사람은 동사 앞에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동사의 우리 시제나 동사의 어감을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감이란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기 잠깐 맛보기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쌤, 제가 합격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You will pass the exam. 예를 들자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 학생에게는 You might pass the exam.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딸랑 차이가 나는 거는 누구예요? will이냐 might냐.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계신 조동사의 개념은 may의 과거가 might 이렇게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 영어 원어민들이 조동사를 쓰는 이유는 시제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어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수험생으로서 알아야 되는 will 조동사는요. 우리 확실성이 거의 100%에 달하는 거고요. might는 확실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possible이에요. 여지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will pass the exam 하면 너 합격이야.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You might pass the exam or you could pass the exam 하면 못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처럼 뭐를 어감을 이렇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 전치사는 제일 중요한 거 여기다가 별땡별땡. 전치사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한다. 명사와 명사를 연결한다. 이거 이렇게 적어주세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는 우리 이제 전치사는 요렇게 동그라미 하고요. 접속사는 세모땡이에요. 우리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살 거예요. 각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각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덜 떨려도 제가 슬픈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수많은 수험생들을 이제 쭉 보잖아요. 그러면 영어는요. 이러면 영어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심지어 매번 90점, 100점 동형 모의고사를 맡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시험장 가는 날 아침에 엄마랑 떼지게 엄마한테 혼나고 동생이랑 막 싸웠어요. 기분이가 안 좋아요. 그럼 시험장 가셔서 50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맨날 90점, 100점 맞았어요. 근데 그날 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어깨 빵 부딪혔어. 그 사람이 나한테 쉐리 욕을 찍혀서 이거 안 좋은 징후 아닐까? 불안해요. 50점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외국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과 다르게 그날의 나의 신체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기분에 따라서 많은 학습 이외의 것들이 여러분의 점수에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내가 아무리 떨려도 몸이 조금 아야아야 해도 화딱지가 나 있는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확보한 점수를 시험장에서 받으시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만큼 반복적인 훈련이 돼 있으셔야 되고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각인이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애플 그래요. 애플 그러면 사과예요, 배예요. 애플은 아무리 떨려도 그냥 사과잖아요. 왜?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애플이 사과임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애플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속하는 많은 내용들을 각인에 가까운 수준까지 가야 덜 떨리고 시험이 몇 분 안 남았어도 그날 화딱지가 나고 우울하고 아파도 여러분이 노력하신 그 결과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는 세모땡이. 그러면 접속사가 하는 일이란 접속사는 단어, 예를 들어 서련, and, 공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 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 연결할 수도 있고요. 절 연결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러면 접속사는 단어, 구구, 절 연결 접속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 접속하는 애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정사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4개 저랑 같이 외울 거예요.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a book, my book, this book, many books 해서 요 한정사는 요 4개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 이렇게 하면 안 외우죠. 그래서 쉽게 저랑 같이 외웁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A book, my book, this book, many books 이 4개가.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더 이런 거 나와도 같은 관사인 거예요. your 나와도 되는, that 나와도 되는 거예요. some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요런 한정사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머리털 하고 처음 본 단어 굉장히 많아요. 시험장 가면. 처음 본 단어라도 품사가 뭐밖에 안 된다? 명사. 얘네들이 하는 일은 명사 앞에서 야, 그 책 말고 책 한 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책 말고 내 책. 이렇게 명사의 의미를 한정해 주는 애기 때문에 한정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난도별로 제가 문법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사를 보면 동사에 뭘 정해야 된다? 그렇죠. 1, 2, 3, 4, 5를 정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외운 삼형식 동사예요. 응? 근데 얘는 BPP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뒤에 봤더니 더 이렇게 해서 관사가 나왔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동사 BPP 이렇게 나온 거는 동사는 능동, 수동 내가 문법 지식이 없어도 능동은 뭐뭐 하는 거고 수동은 뭐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시험장 갔는데 예를 들어 몇만 단어를 외워도 모르는 단어 나와요. 또 가면 까먹고. 근데 봤더니 여기 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명사인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목적어 될 수 있어요. 능동해야 돼요? 수동해야 돼요? 능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준동사 자리에 들어가서 ing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BPP에다가 ing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ing 그냥 삥 찔른 건지 내한테는 능동, 수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응? 능동, 수동. 근데 여기에는 봤더니 여기 똑같은 ing 삥 찔렀을 따름이지 이렇게 삼형식이에요. 그러면 요 뒤에 봤더니 이번에는 many 요렇게 하고 내가 처음 본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A book, my book, this book, many books에서 한정사니까 그 다음 나온 단어는 빼박으로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그럼 삼형식인데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능동해야 돼요? 수동해야 돼요? 능동해야 돼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정사는 어디 앞에 위치한다? 그렇죠. 명사 앞에 위치한 한정사 4개 다시 한번 외웁시다. 시작. A book, my book, this book, many books.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동사와 전치사 접속사가 이상한 짓을 해서 준동사도 나오고 접속사 관계사도 나온 거예요. 그건 이제 요 품사를 떼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시 볼게요. 이 세상의 영어 문장이라 함은 태초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였는데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붙어서 5개의 문장 형식이 되었으며 각각의 문장 구성 성분 주동 목보 수식어인 형부 안에 분류된 단어인 9개의 품사가 제대로 된 형태로 위치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워볼게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어? 난 못해! 막 이러면 한 번 도전했다가 안 되면 우리 인강이잖아요. 그죠? 그럼 잠깐 퍼즈 해놓고 막 열심히 외운 다음에 처음 들어온 것처럼 막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명사다. 고유명사, 물질명사 이런 거 하면 끝난다. 우리는 한 번에 끝내고 싶다. 나 빨리 공무원 되고 싶다. 그러면 명사라 하면 누구 자리? 주목보. 동사 품사는 누구 자리? 동사 자리.
그 다음에 형용사는 하는 일이 무엇이다? 명사 수식 보호자리. 따라서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누구 앞뒤? 주어 앞뒤 형용사. 목적어 앞뒤 형용사. 보호 앞뒤 형용사. 그 다음에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부사가 하는 일은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에 수식한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함으로 수일치, 그 다음에 주목보 자리에 들어간다. 조동사는 동사의 어감이나 시제를 도와주며 어디 위치한다? 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연결 접속해주는 두 개가 무엇이다? 전치사, 접속사다. 너무 중요하다. 전치사는 누구를 연결한다? 명사와 명사를 연결한다. 접속사는 단어, 절을 연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정사는 누구 앞에 산다? 명사 앞에 사면서 명사의 의미를 한정해주는 네 가지다. 해봅시다. A book, my book, this book, many books예요. 이것이 거의 자동화돼 있으셔야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해놨어요. 우리 인간 학생들 사진 찍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깐 퍼즈 해놓고 난 내 손으로 쓰고 말겠어 해서 포스트잇에 열심히 써놓으시고 공부하는 거 옆에다가 늘상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잇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주, 동, 목, 보, 형, 부 해서 얘 이름이 뭐예요? 문장, 구성, 성분 1, 2, 3, 4, 5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품사가 누구예요? 분류된 단어인 구품사가 한번 해봅시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한정사가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볼렁 들어가서 이러한 기능들을 한다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짜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잠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의 18페이지 보세요. 지금은 확인 작업만 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명사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명사 있죠. 그죠? 그럼 형광펜 드시고 보세요. 무언가에 붙여진 이름으로 문장 안에서 형광펜 들고 주어, 목적어, 보호의 기능을 한다. 근데 우리가 목적어라 하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너무 중요해요. 거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우리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주어 자리라 하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인 줄 아는 거고 제가 목적어 자리인 줄 아는 거는 첫 번째 너무 중요하다. 목적어를 받는 거 1, 2, 3, 4, 5 중에 동사 몇? 그렇죠. 3, 4, 5. 똘똘똘똘. 3, 4, 5 뒤에 있기 때문에 너는 목적어, 너는 명사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목적어,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보호 자리에는 우리 이제 주격보, 목적격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할게요. 볼게요. 살펴봅시다. The planet is 행성이에요. 모르시면 지금 외우셔야 돼요. 독일 단어 planet 행성이에요. 그럼 행성 is warming. 행성이 따뜻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동사 앞에 이렇게 표시하세요. 누구 자리? 주어 자리에 왔어요. 따라서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앞에서 또 봤더니 누가 살고 있어요? 아이고 똘똘하시네요. 여기 누구 나왔어요? 그렇죠. 한정사, 명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spinning object undergo some changes of their shape에서 undergo 다음 슬라이드에 정돈해 드릴게요. undergo 하면 뭐뭇을 겪다 경험하다예요. 뭐뭇을 겪다 경험하다. 꼭 아셔야 되는 어휘 단어, 독해 단어. 그러면 동사 앞에 누구 나왔어요? 주어 자리에. 그럼 주어 자리에 온 명사, object, 물체. 근데 형용사 한 단어, 형용사가 막 ing 된 거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럼 spinning, 돌고 있는 물체 이렇게 형용사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문법 딸랑 10점이잖아요. 그거 하려면 누구 자리에 무슨 품사 이렇게 돼야 돼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object, 명사, 명사 수식하는 자리 앞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사 문제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돌고 있는 물체는 모양의 일부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것만 확인하자는 거예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구나. 명사 앞에 형용사도 일종의 한정사인 거예요, 여러분. 한정사 어디서 한다 그랬어? 명사 앞에. 형용사가 어디서?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도 일종의 한정사다.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목적어. 목적어로 하면 누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꾸 입 밖으로 하세요. 이게 내가 맨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타동사 3, 4, 5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도록 합시다. She didn't like the term Native Americans. 그럼 like 하면 이거 써야죠. 뭐라고? 뭐뭐을 주어다 몇 형식? 3형식 완전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는 명사. 명사이기 때문에 누구 살아요? 그죠? 한정사, 명사. 아싸라비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you remember. 기억을 하시려나? 이 forget 친구예요. 혹시? 기억하시면 완전 천재. 우리 remember는 forget 동사의 친구로요. 3형식인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거나 동명사 2개 다 받을 수 있는데 의미가 다르다. forget처럼 투동사 나오면 아직 발생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ng 나오면 이미 발생한 걸 말할 때 동명사 목적어를 쓴다요. 동명사가 뭐예요? 해드릴 거예요. 볼게요. 그러면 you remember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인데 목적어 자리 to come이니까 나한테 이미 전화했어인지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하니까 미래 할 것을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arrive 이런 거 부사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것만 한번 확인합시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거 읽어볼까요? 같이. 그쵸? 한정사, 명사죠. 근데 여기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가 왔어요? 투부정사,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이제 품사 전환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 Most of our lives was spent. 그러면 이렇게 해서 3형식이 수동태 돼서 1형식인 거 나중에 배우시고요. 여기 보세요. in이 뭐예요? in? 전치사. 여기다 별땡 다시 합시다. 별땡. 우리가 목적어, 즉 명사, 품사를 가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2개가 누구다? 여기 transitive verb에서 어머 선생님 나 그런 거 어려워. 그러면 3, 4, 5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타동사나 또 누구?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 이는 무엇이다? 전치사.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누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예요. 따라서 care for 여기 어휘 정돈해 드릴게요. care for 하면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동사구인데 동사 이렇게 하면 동사 품사잖아요. 안 돼 명사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동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 In caring for others, 대부분의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보내졌다 해서 여기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이 무엇이다? 명사야. 거기까지만 강조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단어들이 조금 많아요. 볼게요. 열심히 적으세요. 우리 object는 명사로 물건, 물체, 목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aim, and, purpose 이런 거 되고요. 그 다음에 object는 동사로서도 굉장히 빈출되는 단어예요. 뭐뭇에 반대하다죠. 그래서 뭐뭇에 반대하다 할 때는 object to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disagree, dissent, oppose, protest 우리 다 생기초 단어들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undergo 하면 뭐뭇을 겪다, 경험하다, experience. 그 다음에 be put through 인데요. 우리 put through는 생활 용어에서도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put through, 우리 through라는 의미는 통과하는 거예요. 힘들어. 뚫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difficulty, 힘겨움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뚫고 나갔어요. 뭐 한 거예요? completed, 뭔가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고 through처럼 여기에는 연결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put through 하면 공경, 어려움을 겪게 하다, 전화를 Could you please put me through to 누구누구에게 연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care for, 모르면 안 돼요. 전국권이에요. care for, 돌보다, look after, take care of 꼭 아셔야 된다네요. 열심히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들어간 명사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보호 자리라 함은 요 그냥 쓰면 돼요. 보호라 하면 보호받는 애가 동사 종류 2개 쓰세요. 그렇죠? 2형식의 주격 보호, 그 다음에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 명사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한번 봅시다. The most important high-tech threat to privacy. threat 단어 정리할 거예요. 위협, 어휘시험 단어, 독해 단어. 그럼 privacy의 가장 중요한
고도의 기술의 위협은 is 몇 형식? 에휴, 나를 뭘로 보고. 불완전 자동사의 보호 자리에 더 한정사, 명사. 아, 명사 왔군요. 그죠? 컴퓨터다. 그 다음에 singing is believing. 보는 것은 믿는 중이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 그래서 동명사, 목적어. 선생님 그 뒤에 거는 모르겠어. 이제 막 문이 열릴 거야. 눈이 이렇게 막 떠질 거예요. 여보세요? That is 나죠. 그러면 주어 is 몇 형식? there 유도부사 없으면 무조건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그러면 보호 자리에 온 접주동은요. 형용사, 명사 다 올 수 있지만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이제 품사 전환을 배우시면 세상이 그런 거였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여기에 어쨌든 접주동은요. 명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That is how we came to know the fact. 어떻게 우리가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이다. 그래서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명사가 왔는데 접속사, 주동사 형태도 취하는구나. 저거 빨리 배우고 싶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threat, 어휘 시험 단어로 menace 하셔야 돼요. threat, menace. 선생님 왜 자꾸 발음하라 그러고 따라하고 그래요? 인강인데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만 이렇게 보잖아요. 감각기관을 하나만 사용하면 머릿속에 감각기관 하나 돌리는 그만큼의 세포만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입 밖으로 막 해보고 써보고 이 감각들이 많이 사용되면 사용되어질수록 여러분의 머리에 뇌세포가 막 활성화돼요. 활성화된다라는 건 암기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우리 공무원 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threat, menace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품사 중에서 동사 품사 가보도록 합시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동사 품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요? 동사.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동사는 동사 자리에만 들어가야 돼. 그죠?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동사가 표시하는 거는 형광펜 드시고 이제 하나하나 다 문법에서 그다음에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볼게요.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수를 표시하고 수에다가 형광펜. 그다음에 시제 형광펜, 태 형광펜, 부정 형광펜. 수, 시제, 태, 부정 표시할 수 있다. 우리가 봅시다. Tobacco kills more people than all other drugs combined. 어이구 어려워. 오케이. 그럼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kill 누구누구를 죽이다죠. 그럼 tobacco 담배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kill이 안 나오고 kills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동사에다가 이렇게 s 붙이면 뭡니까? 단수예요. 요거 혹시나 생기초니까 우리가 명사의 단수와 복수, 동사의 단수와 복수가 다르죠. 명사는 요렇게 하면 단수고 명사에 s나 es를 붙이면 복수이지만 동사는 단수는 그냥 요렇게 하고 우리가 복수는 어떻게 단수는 요거를 요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북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북 명사예요. 그럼 요렇게 하면 단수인 거죠. 복수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수해서 뭐가 붙어야 돼요? s가 붙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he go예요. he goes예요. 그렇죠. 우리가 단수는 동사에다가 s, es. 그럼 이걸로 이렇게 합시다. 동사 하지 말고 go 그렇게 하면 단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s나 es 붙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복수가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사와 동사가 조금 다르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에서 뭐가 붙었어요? s가 이렇게 붙을 수 있다. 거기까지만. 요런 건 이제 나중에 품사 전환하면서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dancing bears at the circus were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는 are가 복수형이 돼서 were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주어가 복수 주어라서 동사에다가 여기 만약에 was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주어 동사 수위치 매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명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를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제 표현하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제로는 이렇게 전치사구에 해당하는 아니면 부사절에 해당하는 부사를 통해서도 하고요. 부사 한 단어로도 하고요. 동사를 통해서도 표시하고요. 여러 개 해요. 그럼 볼게요. Stefan made his first locomotive in 1814. 그럼 스테판이 그의 처음에 locomotive를 1814년에 made.
그 원래의 동사의 형태는 뭐예요? make였는데 우리 문장의 대빵은 동사예요. 수일치의 대빵은 명사예요. 시제의 대빵은 시간 표시 부사가 기준이에요. 집집마다 아빠가 대빵인 집도 있고 엄마가 대빵인 집도 있고 할머니가 대빵인 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는 명사가 기준이지만 시제에서는 부사가 기준이야. 그래서 in 1814이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1814년 이렇게 보이지만 내공이가 문법적으로 쌓였어. 그럼 얘는 단순 과거 시간 표시 부사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슝 하면 made 이렇게 과거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has made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하면 틀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차차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제 또 다른 거 봅시다. I haven't seen you since we graduated 4 years ago. 이것도 지금은 문법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얘가 뭘로 보일 거냐면 앞으로 since 주어 동사 과거로 보일 거예요. 그럼 since 주어 동사 과거의 시간 표시 부사는 현재 완료랑 같이 가는 우리의 시간 표시 부사예요. 나는 4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너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ince 주어 동사 과거 현재 완료 지금까지 쭉 옳다. 이런 거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구경만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 I discovered that I had lost my passport. 이제 시제 때 배울 거예요. 볼게요. When I arrived에서 arrived 나왔으니까 과거죠.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I discovered 무엇을 발견하다 과거죠. 이제 조금 내공이 쌓이면 종속 접속사에서 종속 접속사 기준 발생 순서대로 해서 공항에 도착한 게 과거죠. 알아낸 것도 과거야. 뭘 알아냈냐면 I had lost my passport. 네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도착한 것보다 없어진 건 언제 일어나야 돼요? 과거 이전, 과거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ad pp, 시제 같은 거 표시할 수 있대. 지금은 그렇게. 뭘 학습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를 통해서 수, 시제 표현할 수 있고 태는 이제 구경 읽어봅시다. 태라는 건 이제 능동태,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큰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이제 한 개씩 빼서 다시 배우실 거예요. 보세요. 태라 하면 예를 들어서 Socrates taught people how to think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teach, taught,잖아요. 옆에 적어놔 봅시다. teach는 그냥 가르치다 이게 아니고요. 삼형식도 되지만 teach 간목 진목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teach 간목 진목이에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목적어. 쌤, 쟤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온 접주동 명사절인데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혹시 제도전이면 명사절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접속사, 투동사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를 teach, 간목, 진목이라고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학습했다라고 한국말로 풀어서 태 풀 수 없어요. 한국말이랑 영어는 태가 완전 달라요. 영어는 심지어 중동태 이런 것도 있어요. 멋이야? 그럼 여기 teach, 간목, 진목이기 때문에 teach라는 동사는 사형식이라서 목적어가 2개가 있어야 능동이고요. 하나만 있으면 수동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 수동태에 대해서 삼형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태를 표시할 수 있대. 동사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정을 봅시다. The poor woman couldn't afford to get a smartphone. 이거 꼭 하고 가야 돼요. 우리 offered. offered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거에 want, to 동사. 그죠? 그럼 offered는 뭐뭐 여유가 있다는데요.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can afford to 동사 관용 표현처럼 경제적으로 뭐뭐 할 여유가 있다. 그럼 뭐뭐 할 여유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cannot afford to 동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Okay? cannot afford to 동사. 그러면 the poor woman 가난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살 여유가 없었대요. 그러면 요 동사를 내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afford not. 뭐 이렇게 안 하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조동사. 왜냐면 과거의 가능성 부정. 그래서 조동사를 사용해줘서 요렇게 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I don't think you can finish the assignment by Friday. 금요일까지 assignment 하면 숙제예요.
assignment 지금 외웁시다. assignment 숙제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 라고 해서 뭐뭇을 생각하다 동사 앞에 기능적 조동사인 부정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기능적 조동사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뭘 표시할 수 있다? 수도 표시하고 시제태 부정을 표시할 수 있대.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나아가면 아직 안 배워서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수식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형용사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아, 형용사는 하는 일이 뭐였어요? 명사 수식 보호자리. 뿌리티 서련, 서련 is 뿌리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명사 수식이기 때문에 어디 앞뒤? 주, 목, 보 앞뒤, 전치사, 목적어 앞뒤. 이형식 보어, 오형식 보어에 들어간 형용사가 진짜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학습이 아니고 확인이에요. 보세요. 그럼 여러분 책의 20페이지 봅시다. 형용사, 형광펜. 형용사는 누구? 명사 수식 보호 역할을 한다.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그 다음에 명사 수식에다가 색볼펜으로 뭐라고 쓰실 거예요? 주, 목, 보, 앞뒤. 명사 수식. 주, 목, 보, 앞뒤.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 앞뒤. 이렇게 쓰시고. 보호 자리는 이형식의 주격 보호,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는 형용사 확인합시다. 보세요. We asked for advice from the renowned legal expert. 그러면 우선 we ask for 하면 뭐뭇을 요구하다, 요청하다예요. 우선 ask for 뭐뭇을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게 목적어 나왔고요. 이걸로 끝났는데 그 뒤에 이제 전치사에 보세요. 너무 중요한 개념.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면 당신은 천재. 오케이? 볼게요. 우리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준다 그랬죠? 같이 해봅시다. 한정사, 명사, legal expert를 법적 전문인이라고 내가 모르더라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명사, 명사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누구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라고 대답하셨으면 당신은 초스피드로 합격하실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저 못했어. 괜찮아요.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는 유명한 법적 자문처 전문가로부터 충고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문을 요청했다. renowned 정돈해 드릴 거예요. renowned 유명한이에요. 지금 읽어봅시다. 시작. renowned 유명한.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앞에 이렇게 부탁하냐. 그죠? 위치 확인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they are so alike that I can't tell which is which 이렇게 됐어. 그럼 they are 몇 형식? 이 형식 보호 자리에 alike. 사실 문법적으로 하면 alike A로 시작하는 형용사, 서술적 용법, 한정성 용법, X 이런 거 신경도 쓰시지 마시고 alike 하면 똑같은. 그럼 여기는 누구 자리였어요? 비동사의 보호 자리의 형용사. 그 다음에 궁금해하실까 봐 여기 이렇게 대트절 이렇게 접주동 선생님 저는 대트가 접속사인지 모르고 이제 배우실 거예요. 여기에 우선 가봅시다. 요 대트 접속사가 앞에 이렇게 so랑 짝꿍이 되지면 so that 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결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궁금해하실까 봐 지적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너무 비슷해서 I can tell 구별하다, discriminate예요. 구별하다. 나는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여기선 중요한 거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 보셨고요. 그다음에 some of the country's customs 우리 customs 하면 관습이에요. baffling에서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왔죠. 너무 중요한. 우리 excite처럼 bore처럼 baffle하면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하다예요. 당황하다 이름은 이제 오랫동안 수험생으로만 사셔야 돼요. baffle 읽어봅시다. 시작. baffle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하다예요. 누구누구를 당황하대. 그래서 여기에 some of the country's customs 그래서 나중에 문법으로 가면 요거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기 때문에 ing. 사람이면 pp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전치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그 나라의 관습들 중에 일부는 외지인들에게 당혹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봅시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 비동사의 보호 자리, 비동사의 보호 자리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사 후답 볼게요. 형합해 드시고 부사라 함은 우리 형용사 관련 시험 범위도 문법으로 가면 수십 개고요. 부사 관련도 수십 개예요. 그냥 형용사가 뭐뭐한, 부사는 뭐뭐하게 이르시면 안 돼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우선 부사, 형광펜 드시고 누구 수식한대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수식에 형광펜 칠해 놓으시고 봅시다. We often make mistakes. 확인만 해봅시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한다. 동사 수식. 두 번째는 Fortunately, he was very soon offered another job 하면 여기 컴마 문장 앞에 문장 전체 수식. 운 좋게도 그는 다른 직업을 곧 제안받았다. 이렇게 돼서 문장 전체 수식도 하는구나만 확인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bats are surprising. long-lived creatures 보세요. 비동사의 보호자리의 creature. 우리 creature 하면 생물, 동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creature, 생물, 동물이에요. 그럼 박쥐들은 생물이요. 그럼 명사 수식하는 long-lived 명사 앞에서 품사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는 누가 수식해요? 부사. 그래서 난이도가 아주 많이 높아지면 요렇게 써놓고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명사, 명사 수식, 형용사, 형용사 수식 자리에 나 부사 안 넣고 형용사 넣었어. 틀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다음 마지막 문장. He was surprised. 그러면 그는 놀랐다. 보호 자리. 우리 surprise 하면 얘처럼 감정 분사예요. 너무 중요한 동사예요.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해야지 이거를 놀라다 이러시면 한참 저랑 있으셔야 된다. 오케이? 읽어봅시다. 시작. surprise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이다. 그죠? 그러면 보호 자리에 온 형용사를 수식하는 누구예요?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To learn how much it spent.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알게 되어서 놀랐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큰 집지는 부사의 위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휘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라서 꼭 아셔야 되는 쓰시면서 설명드릴게요. renowned 하면 유명한이에요. 그래서 celebrated, famed. 가장 쉬운 단어는 누구야? 그쵸? famous. 선생님 왜 그런 단어는 안 썼어요? 미안해요. famous, renowned, celebrated, famed. 그 다음 renowned 이렇게 하면 명사예요. 명성. 그 다음에 baffle 하는 거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하다의 형용사형으로 당황하게 하는 baffling, perplexing, puzzling, confusing. 오케이? 그래서 잘 적으시고 이제 대명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구품사 중에서 이제 명사, 주목보, 동사, 동사 자리, 명사, 수식, 보호 자리,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수식하는 부사 봤어요. 자동화돼 있어야 돼요. 지리에도 지금 이 과정을 제대로 극복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다음 강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1, 2, 3, 4강이 여러분의 추측과 달리, 여러분의 느낌과 달리 세상 제일 중요한 강이고요. 그 다음에 3강에 의해서 4강이 1번. 그 다음에 대명사, 명사 대신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 자리? 주목보 자리. 문법으로 가면 수일치 끝이다. 볼게요. 우리 여러분 책에 보시면 혹시나 싶어서 우리 또 처음 영어를, 네, 영어 책도 천만 접었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목적격 이런 것도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볼게요. Between you and I.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신과 나 사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단어를 보면 여기다 별땡 쳐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얘 누구예요? 라고 단어를 지칭하면 여러분이 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한정사 중에 누구예요? 라고 대답하셔야 되고요. 문장을 보고 쟤 누굽니까? 1, 2, 3, 4, 5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에요. 합격을 위한. 오케이? 그러면 between이 뭡니까? 전치사. 9개 품사밖에 없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 누구 나온다 그랬죠?
목적어,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 그러면 you 보세요. 거기 주격어로도 you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you는 목적격으로도 you. 그러니까 you는 누구예요? 목적격. 근데 I는 목적격이 뭐예요? me 해야 되잖아요. I 맞아요? 주격?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권 국가에 10년을 살다 와도 여러분은 영어 원어민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영어로만 치자면. 내가 2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네이티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영어랑 멀리 있었던 분들인데 영어를 풀 때 애매모호하게 해석 조금, 감 조금, 느낌 조금 Between you and I, 괜찮아. Sounds good. 맞는 거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쨌든지 간에 이거 외우시고요. 대명사가 들어간 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보세요. Toyota's cars are more expensive. 이렇게 됐어요. 그럼 토요타의 차들은 좀 더 비싸요. 이렇게 되는데요. then이 나왔으니까 한 번만 지적해 드릴게요. then은 부사절 비교를 의미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are expensive 이렇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주어 자리에 있는 cars가 뭐예요? 복수 명사라서 얘 자리에 만약에 대 들어가면 틀려. 나중에 이런 거 이제 꼭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럼 도요타의 차는 현대의 차들보다 더 비싸다. 요렇게. 그래서 명사, 대명사.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My English grade is higher than my Korean history one. 이렇게 됐군요. English grade 점수예요. is 비동사 high. 뭣도 몰라도 되는 부사절 접속사. My Korean history one is high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의 한국사 점수. 그럼 grade가 단수니까 요번에는 단수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인데 우리가 수험생으로 보면 스위치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명사는 주목보 보호 기능 거기다가 형광펜 칠하시고 그 다음에 조동사는 우리 위치가 어딘가요? 위치가 어딘가요? 그러면 주동목보 형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위치에서 형광펜 뭘 표현한다? 시제와 어감. 형광펜. 아까 you will pass the exam이랑 you might pass the exam이랑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 올 거야.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비 와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You might rain tomorrow 라고 might 비가 안 내리겠지만 내릴 여지가 조금 있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지금까지는 동사 앞에 있는 조동사 시제와 어감 표시 요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너무 중요한 별땡. 우리 넘어가 봅시다. 우리 전치사는 봅시다. 그 옆에다가 쓰셔야 되죠. 전치사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한다? 명사와 명사를 연결한다.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른 볼펜으로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누구를 받아야 된다? 목적어. in하고 끝나면 틀린 문장이에요.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는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속 접속사까지 적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등위 접속사만, 등위 상관 접속사만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더 배우시면 종속 접속사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여기서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다가 여러분 손으로 색볼펜으로 접속사는 누구누구 연결한다. 단어. 구, 절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요 개념만 잡읍시다. 그래서 and, but, or, so, for 등위 접속사, 등위 상관 접속사 이렇게 봤어요. 첫 문장 한번 볼게요. They do not gamble or smoke. 그들은 gamble, 도박하거나 smoke, 담배 피지 않아요. 쌤, for, 나는 알았는데 이제껏 저거는 무엇이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면서 for는 여러분들이 뭘로 갖고 계세요? 뭐뭇을 위해서, 뭐뭇에 대하여 전치사. 우리 품사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문장에서의 위치와 기능. 그러면 for 다음에 누가 나왔나요? 어머,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 얘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예요.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안 돼요. 문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렇게
접속사로 쓰였을 때 for는요. 왜냐하면의 의미예요. 너무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들은 도박이나 담배를 피지 않는데 왜냐하면 ascetics, 금욕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접속사들을 썼고요. 요 단어만 정리하고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ascetic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혹시 독해에 나올까 봐 써놓은 거예요. ascetic, austere고요. 이제 두 번째 커다란 집이 끝났어요. 우리 봅시다. 첫 번째 덩어리는 문장 구성 성분. 성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습. 주, 동, 목, 보. 수식어인 누가 붙는다? 형부가 붙어요, 선생님. 얼굴에 눈, 코, 입 있는 것처럼 문장은 영단어가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 있다?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수식어인 형부가 곳곳에 낀 구조예요. 그러면 주동목부 SVOC 안에 누가 들어가나요? 분류된 단어가 올바른 규칙을 가지고 제대로 된 형태로 들어가죠. 그렇게 분류된 단어가 무엇이다? 그렇죠. 품사다. 품사 몇 개? 구품사가 누구로? 문장 구성 성분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 주동목보 형부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품사 하나, 한정사. 우리 아까 했죠. 한정사 4개 빨리 해봅시다. 시작. A book, my book, this book, many books가 나중에 여러분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요런 한정사들이 나오면 뒤에 있는 건 빼박으로 누구다? 명사다. 형광펜으로 명사 앞에 위치하면 명사를 한정하는 기능이다.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가 한정사이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커다란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아. 그래서 요 각각이 머릿속 위에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얘네들이 문장 안에서 구성 성분 안에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적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강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할 말이 많아서 큰 집 짓느라고 조금 힘들어요. 다음 시간까지만 고생하시면 돼요. 볼게요. 우리가 OT 때 문장이 확장되는 원리는 몇 원칙이다? 4원칙이다. 확장된 형태는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이거 4개, 2개 떼면 문장 빠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문장이 원래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에서 길어지고 복잡한 첫 번째가 누구였다? 동사의 종류. 그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 1, 2, 3, 4, 5가 돼서 문장 뒤에 막 뭐가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handsome 공유처럼 형용사, 부사가 붙어서 문장이 더 길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연, and 공유처럼 누가 붙어요? 접속사가 붙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생님 저건 무엇이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얘가 여러분의 영어를 모두 말아먹어내고요. 제가 정리가 되면 영어 전체 과정에 뻥 이만큼 쳐서 반 끝난 거예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 9개의 구품사 중에서 뻘짓을 한 것이 3개가 있어요. 그 때문에 준동사도 나오고 접속사 관계사도 나왔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적어놓고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4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무진 차원에서 문장을 봤을 때 길고 복잡해 하면 어떤 형태로 보는 거예요? 2개. 문장 구성 성분, 주, 목, 보. 사실 요거는 이제 시제나 태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되는 거고요. 주, 목, 보 자체가 길어지는 경우.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경우는 길고 복잡한 형부가 막 곳곳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아 문장이 어떻게 길어졌나요? 그럼 주어가 이런 이유로 길어졌어요. 목적어 보호가 이런 이유로 길어졌어요. 이런 이유로 복잡한 형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요 3시간이 끝나면 아주 당당하게 기한 죽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23페이지 보세요. 거기 23페이지부터 23, 24, 25, 26, 27부터 쭈쭈쭈쭉 해서 여러분들이 33페이지까지가 여러분 말아먹은, 영어를 말아먹은 모든 애들이 다 나온다. 근데 이 품사의 전환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이전에 있었던 문장 구성 성분과 품사가 문장 안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시게. 그죠? 밥 먹다가도 뭐시게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열심히 복습해 갖고 오세요. 명사 처음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동사 처음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명사라고 했을 때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의 명사의 기능을 하는데 여러 형태가 있다더라까지 복습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세상 제일 중요한 품사 전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